신주중 3학년 5과 본문 주요 문장 서술형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술형에서 가장 핵심이 이 한국말의 문장을 영어식의 어순과 영어식의 구조로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면 동사의 시제, 그리고 이 동사의 어법의 적용, 중요하죠. 동사의 어법들을 가지고 문장을 쓰라고 하는 게 서술형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동사의 어법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어식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사의 어법에 따라서 그 뒤에 목적어 또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구조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수식 구조들은 수식어라고, am이라는 게 수식어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한국말 문장에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들어가야 한다면 접속사 표시하고, 이 문장 안에 사용되는 구문의 단서를 찾자. 특히 이번과 같은 경우가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법적인 주제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같은 문장을 보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주어, 그것이 중요하다, 동사 보호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문법 수업에서도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형태가 이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 의미상의 주어 for 또는 of, 그리고 투부정사 하는 것이라는 진주어. 이런 어순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if for to 구문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주어가 길 때 뭐뭐 하는 것이라는 주어는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로 써주자. 근데 지금처럼 주어가 길 때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써야 한다. 이런 구문 판단을 하고, 그러면 자,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자, 그 다음에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진주어를 쓰기 전에 그 앞에 우리가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to find라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우리가.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를 for us to find,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여기에 이제 수식 구조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찾는 것은 지금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ways라는 명사, 방법을 찾는데, 이 way라는 명사는 어법이 항상 뒤에서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죠. 투부정사 하는 방법. 이런 구조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하는 방법, way라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아. 이런 류의 명사들이 정리가 되고 실력이 쌓이면 전혀 새로운 문장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그 문장을 서술형으로 써낼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쓰는 원리를 자꾸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어순을 파악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그게 실력이 되고 쌓여서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서술형이 쉬워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T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칸쿤이라는 도시가 주어가 되죠. 도시이다. 그래서 동사 보호 형태로.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480만 명의 관광객이 여행을 하는 도시라는 거죠. 한국말의 수식 구조는 전부 다 도시라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지만, 영어의 수식 구조는 항상 명사를 뒤에서, 근데 지금도 도시라는 명사 뒤에서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그럼 이럴 때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식 구조가 관계 대명사, 그리고 또 하나가 관계 부사가 되죠. 즉, 장소의 명사 뒤에서는 where, 시간의 명사 뒤에서는 when.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어법에 구별해서 이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구별하라는 게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출제 패턴이 된다는 것이. 지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어순이 칸쿤은 도시입니다. is a city. 어떤 도시? 480만 명의 관광객들이 여행을 하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장소의 개념이 나오면 관계부사 where. 자, 480만 명의 관광객들이죠. tourists 들이 travel, 여행을 해요. 이곳으로, 이 도시로.
이 개념은 이제 원래 travel 같은 경우가 자동사 형태로 지금 쓰였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travel 뒤에 to the city죠. 그 도시로. 그래서 이 to the city라는 게 to which라는 녀석으로 받아도 되고, 그래서 이 관계 부사는 원래 풀었으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구조로 풀었을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고등 레벨에 가면 여기에 전치사 선택하는 걸 또 물어요. 그래서 이때는 의미 해석이나 함께 사용하는 단어가 어법상 이제 함께 사용하는 전치사를 판단하는 형태로 이제 그런 것들은 차차 배워가기로 하고, 자, 그 다음은 그곳에서 하는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는이 주어가 되겠죠. 그게 보는 것이다, 동사.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항상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름다운 해양 생물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의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문 하나가 필요한데, 가장 인기 있는 활동들 중 하나. 첫 번째 뭐뭐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one of라는 구조를 쓰겠고, 그 다음에 가장 인기 있는 항상 정관사 더 뒤에 최상급을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의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개념을 익혀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 자리가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가 됩니다. 어순이 그러면 one of 가장 most 인기 있는 popular, 그리고 활동들 여러 개 중에서 하나겠죠. activities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do there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is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동명사를 썼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to 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괜찮아요. 둘 다 된다. 지금은 이제 동명사를 썼어요. looking at. look at은 자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at과 함께. 그래서 그 지역의 the areas 아름다운 beautiful, 이건 이제 어순을 그대로 쓰면 되죠. 해양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sea life 들을 보는데 물속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부사로 써요. 그게 underwater가 됩니다. 에는 부사 형태로 물속에서. 자, 그 다음 4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항상 부사적인 용법의 to 부정사로 쓰자.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주어 했다 동사 무언가 재미난 일을 목적어. 자, 여기서는 이제 수식 구조가 하나 필요한데, 무언가 하면 something이죠. 이렇게 띵이 붙어 있는 명사들은 형용사나 to 부정사가 모두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된다. 이 어순과 수식 구조를 잘 파악해 둡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고 막다 to prevent this.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술가들 artists들이 did 했습니다. 무언가 something 어떤 거, 흥미로운 거, 재미난 거, interesting 한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띵이 붙어있는 명사들은 항상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된다. 잘 챙겨놓고. 자, 그 다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가 주어 동사 구조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if, 만약이라는 접속사, 그래서 유인한다면 동사죠. 여기서 유인하다라는 동사가 attract. attract는 원래 이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사람을 끌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관광객들을 끌죠. 누가? 이 그들이. 그래서 바다의 다른 쪽으로라고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게 이제 수식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to하고 함께. 그러면 그 죽어가는 지역이, 이게 한국말에서는 애가 주어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지역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 동사 목적 가질 수 있다 시간을. 근데 여기서 호전될 시간이라는 구조가 나오죠. 이것도 수식 구조인데, 이 시간이라는 명사 time은 항상 뭐뭐 할 시간, 그래서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아까 way라는 명사가 뭐뭐 하는 방법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것처럼 이 time이라는 명사도 뭐뭐 할 시간, 그래서 time to 부정사예요. 그럼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고서 자,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하기를 if, 만약에 그들이 they, 관광객들을 유인해요, 끌어요, attracted,
여기서는 이제 그 가정법의 형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if절 안에 과거 동사가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 누구를 이제 관광객들을 tourists 어디로 to 다른 부분이죠. a different part 바다의 다른 쪽이죠. of the sea 죽어가고 있는 그 지역 말고 바다의 다른 쪽으로 끌 수만 있다면 그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 the dying area가 이 가정법 과거에서는 이제 주절의 모양이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죽어가고 있는 그 지역들이 could 가질 수 있을 거예요. have 시간을 갖겠죠. time 뭐 할 시간이에요? 회복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자. 우리가 회복이 되고 상태가 좋아지는 게 get better, 나아지다. to get better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상당히 길고 어려운 문장들을 쓰는 훈련이 되어져야 학년이 높아지고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등급이 또 올라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항상 이렇게 기본적인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 이거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만들었다가 동사가 될 겁니다. 무엇을? 수중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수중박물관은 해양생물이 죽어가는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이게 수식구조로 붙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해양생물이 죽어가는 지역이죠. 그러면 이 죽어가는 지역이라는 명사를 또 뒤에서 수식하게 될 겁니다. 누가? 관계부사가 장소의 명사를 수식하는. 자, 그러면 일단 그들이 they 만들었습니다. made 무엇을 만들었느냐? 수중박물관이죠. 그래서 물속에 있는 an underwater 박물관 museum. 이 관사를 쓰는 거는 일단 지금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셀 수 있는 개념이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불특정의 박물관 하나를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부정관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 박물관이 떨어진 곳이죠. 뭐뭐로부터 떨어지다 away from it. 뭘로부터 떨어진? 그 장소죠. 죽어가는 the places. 그 지역 장소들인데 해양생물이 죽어가고 있어요. 장소의 명사 뒤에서 관계부사 where. 그곳이 어딘가 하면 해양생물 sea life가 was dying. 죽어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죽어가고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해양박물관, 수중박물관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는 만약이라는 조건의 접속사가 필요할 겁니다. 접속사 안에서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얼마나 풍부한지. 이 구조에서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무엇한지라고 할 때, 자, 이 how라는 녀석이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죠. 그래서 얼마나 주어가 동사한지예요. 여기서 이제 형용사나 부사라는 품사는 이 동사 뒤에 어법상 따라 나와야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비동사 계열이면 형용사 보호가, 또 자동사 계열이면 그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지금 얼마나 풍부한지니까 풍부하다, how rich가 되겠죠. 해양 생물이, 그래서 sea life 그리고 is rich가 이런 식으로 어순을 판단하면 되죠. 그리고 나면 그들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가 동사죠. 무엇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때도 how 형용사, 주어가 동사인지. 바다를 지키는 것이. 자, 여기서 이제 바다를 지키는 것이라는 이제 흔히 투부정사 구조가 이제 주어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 형태로 또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은 써가면서 판단을 해도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조건의 문장이죠. if 사람들이 people 깨달아요. realize 무엇을? 얼마나 풍부한지, 풍성한지. how rich. rich는 부유한도 있지만 풍부한 겁니다. 뭐가? sea life 해양생물들이.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미래가 되겠죠. They will understand. 무엇을 이해하게 될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면 how important가 나오겠죠. 그 뒤에는
바다를 지키는 것. 근데 이걸 가주어로 it is 뭐 하는 것이 진주어가 나오겠죠. to 자 바다를 지키다 뭐 보호하다 또는 여기서는 이제 save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to save the sea. 뭐 save가 원래 구하다 이런 개념도 있고 지금은 바다를 이제 죽어가는 바다의 상황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문장들을 쓰면서 영어의 어순과 구조에 익숙해져야지 이런 이제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를 만나도 충분히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문장의 주어가 대부분의 건물들이 주어가 되겠죠. 동사는 필요로 하다 무엇을 에어컨 가동을 그런데 콤마 뒤에 그것은 자 이럴 때 주어가 동사 목적어가 한데 그런데 그것이 또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콤마 뒤에 나올 때는 항상 이거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which로 써줍니다. 요 구조는 고등학교 가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니까 잘 챙겨놓고 자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콤마 다음에 which 사용합니다. 동사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사용하면이니까 and가 되겠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 원인이 된다라는 단어 표현을 어떻게 쓸지 요럴 때 이제 동사 표현이 좀 필요한데 일단 앞에 문장부터 써봅니다. 자, 대부분의 건물들이죠. 그러면 most buildings. 그 다음에 필요로 한다 need. 에어컨 가동이라는 게 air conditioning이 돼요. air conditioning 하는 것이 필요로 한데 which 그것이 여기서 which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그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 가동 모든 건물들이 에어컨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 문장의 일부나 전체를 받는 의미에 쓰게 될 때는 뒤에 동사를 항상 단수형으로 써줍니다. 반드시. 그래서 which 그것이 사용을 하게 돼요. uses 무엇을 많은 a lot of 에너지를 그리고 하게 되고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건 이 동사의 수가 단수니까 and 다음에도 단수형이 나오겠죠. 여기서 원인이 된다라는 동사를 뭘로 썼는가 하면 contribute이라는 동사를 써요. 이 contribute이라는 단어는 항상 to하고 함께 씁니다. 그래서 to야 어디에 기여 원래 좋은 의미로 많이 써요. 기여하다 공헌하다 좋은 의미죠. 근데 지금은 기후변화에 기여한다. 비꼬는 말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contribute to 기후변화가 climate change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contribute to처럼 동사 뒤에 to가 붙어서 이 to가 전치사가 되는 얘네들은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 to 뒤에 예를 들어 to 부정사가 아니고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이런 어법 판단들이나 서술형 쓰는 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단어를 기억할 때 contribute to 자동사 구조들이 뒤에 전치사를 함께 쓸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의존하다 이러면 rely on이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특히나 이 to들은 to는 이제 애가 to 부정사의 to기도 하고 전치사의 to기도 하단 말이죠.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구문으로 암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contribute to 꼭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는 이 주어 할 수 있게 해준다가 동사인데 자 앞으로 서술형을 쓰면서 지금처럼 뭐 할 수 있게 해주다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동사는 뭔가 하면 make이라는 동사야. 두 번째는 help 세 번째는 allow 그리고 let 같은 동사도 함께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make는 이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사역동사 help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도와주다 allow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허락해주다 let은 그렇게 허락하다 시키다. 자 근데 애들을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해석을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말 수 있게 해준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단어를 찾는 거야. 지금은 make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동사에 따라서 어법들이 다 달라지죠. 예를 들어 make 같은 동사는 지금은 이제 사역 동사면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또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help는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거나 또는 to 부정사하도록 도와주다. allow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다 허용하다 그렇게 해주다. let도 사역 동사죠.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해주다. 그래서 각 사용되는 동사에 따라서 각기 그 동사의 어법들을 적용해서 문장을 써야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해주다라는 동사가 make인데 지금은 이동할 수 있게 그것이 가능하게
사실은 이 구조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원래 그 토플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그 영역에서는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make it possible이라는 구조를. 그래서 이 가목적어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다 to 부정사하는 것을 진목적으로 쓰는 이 구조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 구조가 그 패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 this structure가 있게 해준다라는 게 현재 시제가 되겠죠. makes 무엇을? 바깥 공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동하는 to move하는 의미상의 주어가 바깥 공기가 되는 거죠. 애를 의미상의 주어로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줍니다. 자, 일단 그것이 possible.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누가? for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외부의 공기입니다. outside air가 뭐 하는 것을 진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to move. 자, 이동을 하는데 건물 구석구석까지 건물 전체로 그래서 throughout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throughout a building 한 건물의 곳곳으로 모든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make it possible above 그리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까지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에서는 이러한 녹지 공간이 주어예요. 그리고 자, 그늘을 제공하고 동사, 보호하여 동사 이렇게 동사 두 개가 나올 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하는 거. 자, 그리고 콤마 뒤에 이제 보호하여서 더 시원하게 유지해 준다. 이때도 유지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이 뒷자리는 분사 구문의 형태로 문장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고등학교 가면 정말 많이 소수령으로 써야 하고 어법 판단을 해야 되는 문장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주어 동사만 써놓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보세요. 이런 문장을 기획할 때 자, 이러한 녹지 공간. 녹지 공간이라는 게 푸른색의 공간, 이 greenery라고 씁니다. 그래서 greenery가 제공하죠. provide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수일치를 꼭 시키고 그 다음에 뭘 제공하는가 하면 그늘을 제공하죠. 그러면 shade를 제공해줘요. shade 그늘을. 그리고 보호한다 그랬어요. and 이때 항상 and를 연결했을 때는 동사의 수를 protect 무엇을? 건물 일부를. 근데 여기서 protect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from 뭐뭐로부터 보호하답니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를 보호하겠죠. 그러면 part of the building 이 녹지 공간에 있는 그 건물의 일부를 뭘로부터 그래서 from 직접적인 직사광선이라는 거죠. 그게 direct sunlight 그래서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리고는 유지해 준다죠. 그래서 이때가 keeping이 됩니다. 그래서 keeping은 뭐뭐 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 keep의 어법이 뭔가 하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완 상태가 되도록 목적어를 목적격 보완 상태로 유지하다. 그래서 지금은 keeping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이제 분사구문으로 써도 되는데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것처럼 이제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그래서 이 앞문장 전체의 내용들이 which 그것이 keeps 유지해 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건물을 더 시원하게 유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the building을 이라는 목적어를 더 시원하게니까 원래는 cool에다가 비교급을 붙여서 cooler하게 유지시켜 준다. 자, 이래서 이제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문장을 연결하는 거. 이때 동사의 수 판단, 지금처럼 앞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다. 그러면 동사의 수는 단수로 써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이제 법적인 적용을 함께 해가면서 문장을 써줍니다. 자, 11번. 친환경 건물들은이 주어져 이와 같은 수식 구조로 나올 거고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도움을 주는 게 동사인데 뿐 아니라니까 우리가 상관 접속사 구조가 들어가죠. not only 그리고 제공합니다. 뿐 아니라 A뿐 아니라 B 하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구조로. 자 근데 도움을 주다. 자 그래서 친환경 건물들이죠. 친환경이라는 게 eco-friendly가 됩니다. 환경 친화적인 eco-friendly 건물들 buildings
근데 이와 같은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몇몇 여러 가지입니다. like this 이것들이라는 대명사로 썼고요. 이것들과 같은 건물들은 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그래서 자 뭐 말 뿐 아니라 not only help 이때도 동사의 수 building 즈죠 지금 그래서 복수. 자 그 다음에 help라는 동사의 어법이 이제 또 중요한데 help는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돕다도 괜찮지만 동사 원형 목적어로 목적어를 동사 원형하도록 돕다 이 두 가지 어법으로 다 씁니다. 지금은 환경을 보호하도록 protect the environment 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또 뭘 하게 된다? 그렇죠? but also 제공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게 provide의 수입니다.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형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provide people 사람들에게 자 근데 이 provide라는 동사의 어법은 이제 provide가 목적어에게 with be를 제공하다예요. 전치사 with하고 함께 쓰는 어법의 동사가 되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with 무엇을 양질의 삶 양질이라는 게 좋은 퀄리티가 되죠. 그래서 good quality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a good quality of life 그래서 양질의 삶을 제공해 준다. 너무 더운 지역에서 좀 더 시원하게 지내는 것만 해도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더 많은 혁신으로 이때 어떤 도구나 수단을 나타낼 때 전치사 with를 씁니다. 그래서 with more innovation 자, 먼 미래에 이런 시간이나 뭐 개념들은 뒤로 돌려놓고 인간과 자연은 이 주어 되겠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가 동사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자 그러면 일단 가볍게 with more innovation 더 많은 innovation이 혁신이라는 단어죠. 혁신으로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해서 자 인간과 자연입니다. humans and nature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건 앞으로의 미래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be able to 부정사라는 구문을 그래서 will be able 할 수 있을 거예요. to 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able to live together 함께 살아가는데 조화를 이루어서 그게 뭔가 하면 in harmony가 됩니다. 그래서 조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먼 미래라고 지금 한국말은 특정하게 시점을 나타내는데 먼 미래까지도입니다. 그게 far 멀리 into the future 그래서 먼 미래 into가 어디 안으로라는 개념도 있지만 지금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따라 나오면 먼 미래 시점까지도 far into 그 멀리까지도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지금 서술형을 하면서 쌤이 이제 이 문장들을 예를 들어 뭐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문장에 필요한 부분을 암기하듯이 써라. 이거는 사실은 그 실력을 기르는 데는 큰 의미가 없는 공부 방식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아니고 공부했던 문장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문장의 서술형으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써낼 수 있으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한국말의 문장을 영어식의 어순과 구조로 파악하고 이 안에 어떤 동사의 어법과 어떤 구문을 가지고 문장을 써야 할지 그 훈련이 지금부터 되면 고등학교 갔을 때 서술형이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등급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쌤이 수업 때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 거. 생각해서 이 문장을 한국말의 단어를 영어로 그냥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영어식의 어순과 구조를 판단하고 그 안에서 어떤 어법과 어떤 구문을 적용해서 쓸 건지를 자꾸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여기까지 신주중 3학년 5과 주요 문장 서술형 마치겠습니다.